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제네바 합의 5월 전에는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 관세가 145%에서 제네바 합의 때는 30%, 그런데 갑자기 이번 6월 11일 새 합의 때에는 55%라고, 그리고 중국은 10%라고 트럼프가 엄청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나요? 중국이 바보도 아니고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자, 그 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국과 미국의 2차 협상이 이번 6월 10일에서 11일 사이 런던에서도 있었어요. 지난 5월에 있었던 제네바 회의, 그 후속 협상이 이어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 주석이 6월 5일 전화통화를 통해서 협상 틀을 논의했고, 이번 런던 회담이 그 연장선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먼저 전화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굉장히 강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미국은 실제로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으로 4월 4일부터 시행이 되었던 다방면으로 여러 산업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중국도 대미 수출 감소로 경제적 압박이 있었는데, 동남아나 다른 국가로의 수출 다변화로, 그리고 중국은 어쨌든 내부적으로 좀 참을 수가 있죠. 트럼프보다는 조금 덜 급했던 것 같아요. 당시 히토류 공급 중단으로 미국의 자동차, 국방산업이 즉각적 타격을 받았어요. 히토류 비축량이 500톤 정도 되는데 이게 3에서 6개월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를 가져오고 싶어도 호주나 캐나다나, 이거는 27년도 이후에나 가능하거든요. 즉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조금 더 급했던 거죠. 이 히토류 통제력의 협상 카드로 중국이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그렇게 떠들어대는 우리는 히토류도 다 수출 재개 약속을 받았고 미국이 중국한테 부과하는 과세는 55%고 중국은 우리한테 10%밖에 부과하지 않기로 했어, 이렇게 떠드는 것의 진실은 뭘까요? 자, 실제로는 미국 입장에서는 바뀐 게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중국이 이번 협상에서는 히토류 수출 카드를 가지고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냈다고 보여요. 트럼프가 55%라고 한 이유는 가장 높은 수출에 들어서 임팩트를 극대화한 겁니다. 원래는 30% 포괄 관세에, 특정 제품들은 30% 포괄 관세에 25%가 추가로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부에 대해서만. 실제로는 30%에서 55% 사이에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중국에 강하게 나가고 있다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강하게 뿌린 것 뿐이죠. 트럼프의 55%는 복잡한 관세 구조를 단순하게 포장한 겁니다. 정치인분들이 자주 쓰는 수사법이죠. 물론 구체적인 성명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공식 문건에서 명시된 30% 대 10%가 기본 수치입니다. 일단 이번에 미국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재개를 강력히 요구했어요. 트럼프가 히토류 문제를 복잡성으로 언급하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단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까지 포함시켰거든요. 이게 근본 무역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중국의 협상 카드였는데 25년 4월부터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 조치했잖아요. 참고로 히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스마트폰, 군사장비, 여기에 필수적인 17종의 광물을 뜻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거진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히토류의 약 80%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이 공급망의 안정화가 첨단 산업 그리고 국방에 필수적이죠. 네오디뮴 같은 경우는 중국이 글로벌 공급의 90%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연구 자석에 쓰입니다. 국방에서는 드론, 미사일 모터에도 사용이 돼요. 사마듐 같은 경우는 미국이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미사일 제고 확충에 필수고요. 원자로 제어봉에도 쓰입니다. 이 외에도 너무 많아요. 실제 4월에 미국의 145%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이 7종 히토류와 자석 수출을 전면 중단했죠. 미국 수입량이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월 평균 2,800톤 정도 됐는데 4월 이후에는 약 800에서 1000톤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가격 같은 경우도 디스포션 같은 경우는 톤당 400에서 600달러로 상승했고요. 사마듐은 톤당 50에서 80불로 60% 상승한 거죠. 제네바 합의 이후에는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이야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계속 이번 협상까지 미국의 목을 쥐면서 트럼프 게임을 중국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미국 내에서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공급 부족으로 테슬라, GM 등 전기차 생산 라인이 일부 중단됐고요. 생산 비용이 20에서 30% 상승한 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디스프로슘, 사마듐 부족으로 F-35 전투기, 토마호크 미사일 생산이 지연됐어요. 국방부 비축량 500톤이 3에서 6개월분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트리움, 터빈 부족으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생산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애플의 공급망 비용이 15% 상승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즉 이번 6월 10일에서 11일 사이의 런던 협상은 이미 시작부터가 중국이 유리한 패를 가지고 이 트럼프 게임을 리드해 나간 겁니다. 물론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죠. 하지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시작하자마자 허리펑 부총리가 히토류를 협상 레버리지로 제시했겠죠. 일단 히토류 수출 제한을, 그것도 몇 개만 가지고 6개월 유예를 제한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연히 미국이 관세를 낮추고 반도체 및 AI 수출 통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히토류 공급 중단이 미국에 미치는 즉각적인 경제적, 안보적 위협을 강조했을 거예요. 가격 급등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아마 그러면 스코페센트가 이렇게 맞받아 쳤겠죠. 히토류 수출 재개는 환영하는데 6개월 유예는 불충분하다. 완전한 수출 재개를 위해서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랑 항공엔진 수출 통제를 일부 완화할 수는 있다. 하지만 화웨이 제재는 완전 철회는 불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허리펑 부총리가 또 다른 패를 꺼낼 겁니다. 이번에 언급되었던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나 유학생 비자 제한이 중국의 이익을 또 침해한다고요. 히토류 수출을 완전히 정상화하려면은 이런 것들도 다 풀어달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그러면은 옆에 있던 또 하워드 러트닉이 타이완 문제는 협상 의제가 아닐 거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유학생 비자 일부 완화, 반도체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조정은 또 검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 히토류 수출을 6개월 이상 보장해주세요. 그리고 디스프로슘이나 사마듐
사마륨 같은 수출 라이선스는 제발 즉시 발급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접어들면서 허리펑 부총리가 오케이, 그럼 일단 네오디뮴이나 디스프로시움, 사마륨 수출은 6개월간 우선 재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트리움이나 터비움 이런 수출 라이선스는 점진적으로 발급할게요. 자, 그러니까 관세는 원래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및 항공엔진 수출 통제는 완화하면서 유학생 비자 제한은 해제합시다. 이렇게 아마 협상 완결된 것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승리라고 포장을 잘하면서 이렇게 SNS나 미디어, 외신들이 뿌린 겁니다. 실은 중국도 그렇게 느긋한 상황은 아니에요. 내수 부진이랑 디플레이션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히토류랑 다른 것들이 수출 재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4월 4일에 뼈를 주고 살을 취하는 히토류 수출 제한 전략이 미국한테 즉각적인 타격을 주면서 어느 정도는 중국 쪽으로 트럼프 카드 게임을 유리하게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성명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분석한 거기 때문에 미국 측에 더 유리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랬더라면은 트럼프나 아니면 백악관에서 조금 더 그 승리에 대한 부분을 과대포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